이번에는 등비수열 문제풀이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정리 6번 문항인데요. 과거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등비수열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러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양 음악의 12음계에서 음의 주파수는, 자, 주파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죠? 반음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높아져 12반음 올라가면 2배가 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자, 12반음이 올라가면 2배가 된다. 주파수가 2배가 된다. 아래 피아노 건반에 표시된 도미솔 주파수 B, 자, A1 그리고 A5, A8에 대해 가장 가까운 정수 B는 이렇게 해놓고 2의 3분의 1승을 약 4분의 5로 2의 12분의 5승을 3분의 4로 2의 12분의 7승을 2분의 3으로 근사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자, 얘가 도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뭐라고 부르지? 도샵이라고 부르나? 선생님이 음악을 좀 못했는데. 자, 그 다음에 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 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샵, 그 다음에 솔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라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시, 그리고 도,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바로 13개의 항이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바로 첫 번째 주파수가 A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파수는 AR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주파수는 AR의 2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13번째니까 이것은 AR의 12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첫 번째 주파수라고 하고 이것을 마지막 번째 주파수, 즉 12반음 올라간 주파수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R의 12승은 바로 이 A야라고 식을 세우니까 A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R의 12승이 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것은 2의 12분의 1승이야.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도미솔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볼까? 그죠? 그러면 자, 도라고 하는 것은 A1이니까는 그냥 A 이렇게 쓰면 되겠고, 또 미라고 하는 것은 A5,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니? A의 R의 몇 승? 4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R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은 2의 12분의 1승에 4승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A의 2의 12분의 1승, 자, 2의 12분의 1승에다가 다시 4승을 하면 되겠으니까 A의 2의 얼마냐? 3분의 1승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솔을 찾아가 볼까? 자, A8이라고 하는 것은 A의 R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역시 A에다가 R이 2의 12분의 1승의 양쪽에 7승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A의 2의 12분의 7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A1 대 A5 대 A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 그 다음에 자, 요거 A에다가 요거 얼마야? 2의 3분의 1승 대신에 2의 3분의 1승 대신에 4분의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A에다가 또 2의 12분의 7승, 12분의 7승 대신에 2분의 3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적고 나니까는 A라고 하는 건 뭐야? 다 약분돼 버리겠죠? 1,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3. 자, 정수비로 나타내어야 하니까는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양변에 또 뭐 하면 돼? 최소 공배수 4를 곱해주면 되니까 4대 5대 6 이렇게 이야기해서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읽고 식을 세워서 공비를 찾고 그 다음에 각 항을 표현한 다음에 그 비례를 찾는 것, 과거에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일도화음이라고 하나? 그래요. 우리 음악에서 배운 그러한 지식도 한번 복습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7번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자, 요 7번 문항은요, 방금 위에서 푼 방법처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우리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80년 초에 말이죠. 1980년 초에 인구가 100만 명이던 어떤 도시가 일정한 비율로, 자, 이런 말이 바로 등비수열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위에서도 말이야.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안 했네. 왜냐면 여기 등비수열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일정한 비율로 높아져 12반응 올라오면 2배가 된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등비수열이란 말 빼버리고.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일반항을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봤지만, 만약에 그런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보면 일정한 비율로 인구가 증가하여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역시 등비수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문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0년 초에 130만 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같은 비율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00년 초에 이 도시의 인구는 몇 명이 되는가? 자, 인구가 어떤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10년 단위로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980년, 1990년, 그 다음에 2000년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각항에서 바로 일정한 간격으로 세수를 뽑았을 때 그 숫자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3개의 항을 끌어내면은요. 그 숫자들도 역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결국은 80년 초에 인구 100만 명, 90년 초에 130만 명, 그리고 2000년 초에 인구가 바로 등비 수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풀이 방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80년 초라고 했고 이것이 10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990년 초 이래서 130만 명, 그 다음에 2000년 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공비가 1.3 아니니? 그러면 여기다 또 곱하기 1.3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69만 명 이렇게 해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죠. 바로 등비수열이니까는 등비중앙의 원리를 이용해서 100 곱하기 X는 바로 130만 명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서 우리가 풀어본 것처럼 순수 등비수열로 접근하면은요. 1980년 초에 100만 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1981년이 되면은 100에다가 R을 곱한 거 아니겠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1990년 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잘 봐라. 1일 때 1승 됐잖아. 그러면 여기 바로 아래 89년일 때 9승 될 거고 얘는 100에 아래 10승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991년은 100에 아래 11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000년 초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00에 아래 20승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때 130만 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아래 10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고 할 수 있어? 1.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아래 20승이라고 하는 것은 100 곱하기 그 다음에 아래 10승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00 곱하기 1.3의 제곱. 1.3의 제곱은 1.69 이렇게 나오잖아. 100 곱하기 1.69 계산하니까는 169만 명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말을 기억하세요. 등간격이면 아이고 말이 이렇겠고요. 자,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역시 그 수열의 특징을 따라간다. 등차 수열일 땐 등차 수열을, 등비 수열일 땐 등비 수열을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8번인데요. 개념 정리 8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 수열의 공비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요거 참고로 알아놓으면 참 도움이 되는데 삼각형 ABC의 세 변이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리고 공비가 하필이면 자연수래요. 그러면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변의 길이를 갖다 하나 정해볼게. 예를 들어서 A가 3cm라고 한번 해볼게. 3cm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연수를 갖다가 공비로 잡아.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이렇게 해서 또 3.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해서 또 3. 이러면 얘가 뭐예요? 그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는 우리가 정삼각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정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말이죠. 만약에 공비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이 공비가 2가 되었네? 공비가 2가 되니까 6이 되었어. 또 그러면 공비가 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비가 자연수일 땐 이 바로 1초가의 자연수, 즉 2나 3이나 4나 이런 숫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초항이 얼마이건 간에 상관없이 말이야. 초항이 얼마이건 간에 상관없이 말이야. 이 마지막 번째 항의 항값은요. 그 이전까지 항값들의 합보다 커져요. 알겠습니까? 3하고 6을 한 번 더 해봐. 9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각형을 만들어냈을 때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적어서야 이것이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12cm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3cm고 그 다음에 여기를 6cm 그을 수 있습니까? 못 긋죠. 6cm라고 하면 기껏해야 어디까지밖에 안 되겠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삼각형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자연수가 공비인 경우 삼각형을 이룰 때 자연수가 공비인 경우에는요. 정삼각형 하나밖에 없고 이때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수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시 복습한다라는 거, 그리고 계산을 치밀하게 한다는 거,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식적으로 한번 풀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답부터 알고 있으면 공비가 자연수인 세 변의 길이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는요. 정삼각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기로 하겠어요. 자, 세 변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까? A, B, C가 등비수열이야. 이런 말이 있지 않니?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A, B, C를 갖다 A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도 되겠지. A,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 다시 말해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뭐야?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이것이 삼각형의 성립 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삼각형의 변이니까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도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인 자연수가 되겠죠. R은 자연수 이렇게 쓸까? 그냥 자연수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두 녀석을 더해줘. A 더하기 AR.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한 변 AR의 제곱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A가 양수이니까 이렇게 양변을 나눠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것은 R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뭐야?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근해 공식 써가지고 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 정도는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의 범위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아요. 이 구간에 만족하는 자연수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얘랑 더해볼까? A 더하기 AR의 제곱은 나머지 한 변 AR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A로 나눠줘.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은 R보다 커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니까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1은 0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커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나? 아니에요. 얘가 허근을 갖는 경우니까 이때는 완전 제곱을 해주는 것이 낫죠. 그래서 R-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은 이렇게 쓸 수 있고 0보다 크다.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4분의 3까지 더했으니 그것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R은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누구 더할 차례니? 바로 얘랑 더할 차례죠. AR 더하기 AR의 제곱은 A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A로 나눠버리니까는 R 플러스 R의 제곱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넘겨서 R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R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근데 이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겠죠. 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1과 2와 3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해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R 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생각해보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자,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자, 요 사이 범위, 자, 첫 번째 범위를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은요, 이거 뭐야, 2번은 전 범위니까 이 전 범위 생각하면 되겠고, 빨간색은 3번의 범위를 좀 표현해보기로 하겠는데, 여기쯤 될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여기쯤 될까?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들의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범위가 되겠고, 요 사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유일하게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쯤 1 한 가지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5라고 하는 것이 얼마야? 약 2.3이죠? 2.3에서 1 빼니까 1.3, 1.3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 0.65 정도 될 거야. 그지? 0.65. 그 다음에 이것은 2에 1 플러스 루트 5, 그러면 3.3, 3.3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는 뭐 1.65 뭐 이런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0.65와 1.65 사이에 1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수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예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 이것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결정하고 그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값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개념 정리 문제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자, 몇 번이야? 4번이 될까? 9번이군요. 자, 요거는 언제? 3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재밌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자연수 mn이 있습니다. mn. 최대 공약수 p.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q라 할 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수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냈다. 자, 먼저 P하고 Q라는, 이 값이 뭐야? P가 최대 공약수. 여기 써.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쓰자.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Q가 뭐야? 최소 공배수. 이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만들었네요. 그쵸? MN, 두 자연수를 여기다 딱 썼습니다. 자, 이렇게 쭉 써내려가서 그림 2와 같이 채워봤더니, 여기에 2하고 12하고 F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는데 이때 이 12F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2하고 F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칸들을 좀 채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약속대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돼. 자, 1이라고 하는 자연수와 1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1 맞죠. 최소 공배수 1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네. 3하고 1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될 거고 서로 소니까.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여기 얼마가 되겠니? 여기가 당연히 3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과 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가 될까? 4가 될 것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제 A라는 것과 E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선 D와 F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호간에 모순이 없도록 숫자를 배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2,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F가 등비수열이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 등비중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까? 1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F야 라고 쓸 수 있네요. 그쵸? 12를 갖다 우리가 좀 분석해보면 3, 4, 10이 아니에요. 3, 4의 제곱, 3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쓸까? 3의 제곱, 4의 제곱은 바로 2F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3과 4가 두 개씩 있으니까 이것을 조합해보면은 1과 뭐 144, 또 3과 또 16 곱하기 3, 48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순서상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순이 안 되도록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단 이렇게 배열이 됐으니까 한 가지의 요 순서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 자, 여기 A가 만약에 3의 E가 만약에 3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2하고 12의
최대 공약수 3 성립하죠. 그죠? 최대 공약수 3 이렇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4의 제곱이라고 넣는다면은 12와 4의 최대 공약수 4 이게 성립이 되죠. 그죠?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을 3의 제곱으로 F를 갖다가 4의 제곱으로 확정을 줘도 될까? 혹시 다른데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자, 여기를 갖다 3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해봤어요. 그럼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3 맞네요. 그쵸? 최소 공배수는 3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4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 4 맞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 역시 4의 제곱 맞죠? 아하, 그렇구나. 상호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는 뭐 이렇게만 되나요? 뭐 다르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봐. 이 둘을 갖다 바꿔서 생각하면 4의 제곱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되니까 여기 바꿔서는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얘는 3 하나만 주고요. 얘는 3 곱하기 4의 제곱이라고 한번 줘봤어요. 그러면 여기 3하고 12의 최대 공약수는 3 맞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여기가 문제야. 3, 4의 제곱하고 12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어야지 4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제곱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 12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F라고 하는 것은 4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때 2 플러스 F라고 하는 것은 9 플러스 16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서 사용된 것은 뭐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의 원리 그 한 가지만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상호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수의 조합을 찾아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10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지수 방부 등식과 등비 수열의 관련성 문제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보기로 하겠죠. 자, 4라는 숫자가 있고 2의 x승 마이너스 1이 있고 2의 x승 플러스 7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등비 중앙의 원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 등비 중앙의 원리를 이용하니까 가운데 있는 녀석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이웃한 두 녀석의 곱과 같다. 2x 플러스 7. 여러분들이 지수 방정식에서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동일한 문자가 계속 나오면은 치환하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치환할까? t라고 치환했는데 이 값은 양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식을 살짝 바꿔주니까는 t-1의 제곱은 4 곱하기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t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전개를 해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4t 플러스 28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넘겨가지고 계산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얼마? 27은 0. 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겠니? t 마이너스 9하고 또 얼마야? t 플러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t의 값은 아까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t의 값은 9 한 가지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t가 뭐였니? 2의 x승이었어요. 2의 x승이 9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x의 값은 노그 2의 9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유무리수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미수의 소인수분해의 결과 소인수가 2잖아요. 진수의 소인수가 바로 2가 아니죠.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미수와 진수의 소인수가 다른 경우는 뭐가 된다? 무리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또 기류법으로 얘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서로 모순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정도 노그 2의 9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턱 보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노그 2의 8보다는 말이죠. 노그 2의 9가 크고요. 그 다음에 노그 2의 16보다는 당연히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게 3이고 요게 4니까 이 녀석은 3점 얼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먼저 위치적으로는 나에 위치하겠고 수의 종류상으로는 무리수로 인정해야 되니까 x는 구간 라에 존재하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등비중앙의 원리가 활용됐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등비수열에서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문제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념정리 11번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또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런 기하학적 문제들이에요. 선생님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등비수열을 영어로 geometric sequence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geometric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하도형과 관련된 예시 문항을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어드리지만은 지금 선생님 책의 연습 문제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하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넓이와 변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을 견고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닮은비를 갖다 철저하게 활용하셔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법칙? 피타고라스의 정리 및 그 다음에 코사인 제1법칙이나 코사인 제2법칙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 있어요. 자, 얘들아, 정육각형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정리할 수 있죠.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삼각형 6개가 묶여가지고 정삼각형 6개가 만들어져서 묶여가지고 이러한 모양, 바로 뭐라고 또 하지? 벌집의 모양이라고 하나? 가장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육각형 문제, 요 육각형은요 또 신비로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나중에 이 수업 시간에 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이 육각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한 변의 길이가 4다라고 했어. 4다라고 했고요. 이때 이 문장이 길잖아. 그림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반복할 때 21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정육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육각형, 세 번째 정육각형 이렇게 해서 21번째 한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건 알았어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 첫 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때는 어떤 방법을 쓸까?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60도가 되겠죠? 왜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각의 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3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의 길이가 2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는 바로 이거 기억하십니까? 한 변의 크기가 2가 되면서 한 변의 크기가 2가 되고 직각이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이러면 변비 관계가 2대1 때 루트 3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는 1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3이다. 그러면 두 번째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2루트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두 번째는 2루트 3이다. 근데 얘가 닮은 꼴이고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등비수열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가 얼마다라고 할 수 있어요. 2루트 3을 4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은 2분의 루트 3이 공비야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 AN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초항이 4가 되는 것이고 공비가 2분의 루트 3에 그 다음에 n-1승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는데 21번째라고 했으니까 4는 2의 2승이라고 쓰면 되겠고 2분의 루트 3에 21 들어가니까 2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승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예쁘게 안 써지지? 자 2의 20승에 자, 루트 3의 20승은 3의 10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니까 2의 18승분의 3의 10승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바로 몇 번? 2의 18승, 3의 10승?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육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또 삼각비에 근거하여서 두 번째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공비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세우고 바로 21번째 길이를 이렇게 지수법칙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응용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